네. 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등급제와 VR무제를 폐지하려고 이렇게 모여있는, 벌써 오늘로 877일째 농성을 이어나고 나가고 있는 장애등급제 VR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지나가면서 설명도 하시고, 이거 뭐야?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은 이게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보이는 라디오 부스입니다. 네. 들여다가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오시면은 설명 좀 하시고 가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1000명 정도 오셨어요. 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서서 계시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어김없이 찾아온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DJ 영희가 아니고요. 저는 DJ 운이에요. 네,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보니 새해부터 정말 다이내믹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이내믹이요, 다이내믹. 네, 네이티브죠. 오늘도 역시 그런 소식들을 현장감 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광화문의 와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초가 녹았어요. 너무 말이 많았어요. 네, 초가 녹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리고 우리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1000명이나 오셨는데 다 녹색 당원분들이신가 봐요. 1000명 정도 지금 와 계시는데, 네, 아직 수줍어서 이렇게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네, 일단 이거를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분입니다. 네, 녹색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와, 네, 오늘 덕분에 1000명의 당원분들이 지금 함께 계세요. 네, 같이 불어봐요, 이거를. 네. 촌농이 토핑된 떡케이크를 이따가 맛있게 먹게 될 것 같네요. 네, 이 촛불이 성질이 급한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오프닝 멘트도 없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주머니 바꾸냐면서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이고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양유진님, 최근에 가석박대, 양유진님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가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양유진 동지, 이제 엄청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지난주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그게 뭐냐면요, 구속을 해서 재판을 할지 안 구속하고 재판을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재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구속시키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거를 탄원서를 5,513명, 숫자들 기억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5,513명 분께서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우리 양유진 활동가가 구속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 또 우리 라디오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그 양유진 활동가, 엄청 유명해진 양유진 활동가랑 이름이 똑같은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네, 사실 전국적으로는 사실 이유진 위원장이 더 유명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양유진도 유명하니까, 네, 어쨌든 두 분 다 유명해지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농성장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녹색당에 대해서 지금 1000명의 당원분이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좀 당원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녹색당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2년도 3월에 녹색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폭력 평화, 그리고 탈핵, 에너지 전환, 다양성 존중, 소수자를 위한 배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당이 만들어졌고요. 녹색당 같으면 녹색이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생명과 자연,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좋아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서 녹색당이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녹색당보다
독일의 녹색당, 뭐 영국의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녹색당이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도 있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녹색당에는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없고요. 저희가 2년 동안에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당원들을 모아가면서 지금 녹색당 당원이 한 6,300명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그중에 1,000명이 오셨어요. 예. 와 진짜 많이 까마득하게 저 멀리 막 보입니다. 예. 그렇게 점점 당원들을 늘려가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의회에도 진출하고 녹색당이 지향하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와. 네. 네, 정말 당원 결집력이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정말 멋진 정당인 것 같아요. 요 떡케이크 이거를 녹색당에서 지금 또 선물로 오셨어요. 이게 1,000명이 나눠 드시기에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나눠서 드시죠 좀. 네, 1,000명이서 나눠서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싸우지 마시고 녹색당이니까 막 그렇게 싸움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이좋게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 토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질문을 되게 막연하게 썼는데 한번 뭐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근데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여기를? 오늘 여기 이제 초대받기도 했었고 저도 이 자리가 익숙합니다. 지난해 여기서 1박 하면서 밤새서 잠을 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열심히 서명받는 일에 같이 하기도 했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가 서울시 비례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후보들이 그 공약을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 또 전작년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저희 꼭 지키겠습니다. 당선되면 약속하면서 여기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기도 하고 우리 또 전작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지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와도 괜찮잖아요. 네, 언제든 그쵸? 네. 네, 그래도 뭐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계속 반갑다는 말 한 100번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녹색당의 그런 뭔가 기본적인 뭔가 이런 가치랄까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강령 같은 걸로 이제 뭐 약간 또 슬로건 같은 걸로 이제 생명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위한 정치와 장애 등급제 그리고 부양 의무제가 이제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일단 장애 등급제는 그 장애인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나눠서 이렇게 제공하는 바람에 뭐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이 굉장히 생명에게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부양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다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녹색당은 어떻게 연대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녹색당이 지난해 세월호라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살리는 정치, 생명의 정치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난해 우리가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힘들고, 그랬던 것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이 바로 송국현님 돌아가셨을 때 4월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탈출해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최근에도 12월 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양주에서 일어난 그 아파트 화재에서도 두 분이 장애 남매 두 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살 수 있었는데 장애라는 이유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근본에 이 정부의 잘못된 장애 등급제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자기의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속절없이 죽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반복되는 죽음이에요. 송국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거 이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세게 한번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정말 풀어야 된다. 생명을 위한 첫 번째 정치에 이런 화재나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가급적인 운동이나 활동에 작은 당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죽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억울하고 정말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치적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그쵸, 예. 맞아요. 되게 안타까운 정말 그런 생명들의 쓰러짐이 더 이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녹색당은 어디서든 열심히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녹색당 하면은 되게 막 초록초록하고 막 이렇게 예, 식물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또 삶을 위협하는 뭐 빈곤이나 이런 것들 사실 또 생명이랑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마치 그런 거는 되게 속물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사람의 이렇게 생명에도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장애인의 생존권에 또 반드시 필요한 복지제도 이런 것들에도 녹색당은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되게 당원 같지 않아요? 당원 같아요. 네, 녹색의 가치와 또 우리가 이제 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녹색당에 또 되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녹색당에서 대표단 3기로 이제 선출이 되신 거죠, 얼마 전에.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녹색당에서 정치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인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부양의무제라는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양의무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복지하는 거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뭐 주겠다 뭐 이런 건데, 뭐 그것도 있고, 뭐 부양의무제는 사실 뭐 또 부차적인 문제도 있긴 하죠. 가난한 데는 또 못 받는 그런 또 자르는 뭐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관점에서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 복지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활동을 하실 건데 궁금해요. 네, 한국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은 빚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이 아이들까지 같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회가 이 가난이란 것이 이렇게 심해지도록, 그리고 출구가 없고 오로지 이 죽음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지,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어느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미 빈부의 차이가 아주 고착화됐고,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국가가 주는 이런 기초수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신청을 하면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받은 돈마저도 최대로 많이 받아야 40만원, 60만원.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녹색당에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총선에서 이 주요한 정책으로 낼 내용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고 주는 소득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의 이 가사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국가가 그만큼 돈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토건 예산이라든지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만 충분히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가 또 정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의무로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농민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라면은 좀 삶을 살아갈 만한 기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매번 막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은 좀 꿈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에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언제 될까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옛날에 우리 그런 제도 있었다더라 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저희도 기본소득제를 한번 밀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런 절박함과 막막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헌법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법대로 하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이제 법에 써 있으니까 그 법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법 지키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그쵸. 예.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섭외된 거라서 제가 막 긴장이 되네요. 네. 긴장되시죠? 아니요, 괜찮은데요? 네. 네. 손님은 긴장이 안 되고 맞이하는 집주인이 너무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그리고 녹색당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 빈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다양한 또 의제들의 또 녹색당에 또 강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녹색당의 활동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들. 1000만 당원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 더 늘려야죠. 네. 그쵸? 네. 이런 것들 한번. 녹색당 자랑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지금 아직 당원 아니신 분들 다 당원으로 가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당원 같죠? 네. 당원 아니세요? 네. 네, 그거는 비밀로. 저는 녹색당 하기 전에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녹색.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탈핵, 핵발전선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녹색당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이슈, 이 정치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탈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접했던 여러 가지 중에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소수자 인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이 관련한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배우게 됐고, 또 성소수자 관련해서 얼마나 큰 차별이 있는지를 또 알게 됐고, 이주민 관련해서도 정말 심한 정도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알게 됐고 현장에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녹색당에 이제 소수자 인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논평도 나오고 이런 활동도 더 열심히 앞으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녹색당의 공약을 만드는 정책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이 녹색당의 인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지금은 시설에 있는데 시설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지금 모습 그대로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공약을 한데 모아서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녹색당의 이 공약의 이 그림들에 꼭 인권 공약만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나 이런 공약들에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들이 꼭 있어요. 예, 장애인들이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녹색당의 공약 속에는 인권 공약에도 나타나고 도시계획 공약에도 나타나고 이런 다른 주거에 관한 공약에도 나타나고 저는 저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그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신 분도 당원이셨는데 그렇게 함께 그려진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장애인들로서 같이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제도도 만들고 문턱도 낮추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상황은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저도 이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송 국현님 돌아가실 때나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리고 제가 항상 가슴이 뜨끔한 게 이 검은 리본이 올라올 때가 막 제잘제잘 신나게 막 소식이 들어오다가 또 검은 리본이 딱 올라오면은 이건 또 어떤 일일까라고 해서 되게 마음 두근두근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또 화재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부딪힌 이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투쟁이 더 세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원에 부름을 받는 검찰에 기소를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다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도 최대한 마음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위 과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정말 악랄하게 시위 과정에서도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원 변호사분들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위 현장에서 이 탄압받는 인권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씩 좀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마음만 말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정치적 시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녹색당이 3%를 얻어서 국회에서 이 현장 결합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또 목소리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녹색당 의원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아마 좀 혁명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한번 올해 불살라 보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되게. 네, 지금 참 생명의 가치가 정말 땅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정말 녹색의 가치가 세상이 녹색의 가치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올해 1만 당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00명이 여기 앞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 자리에 못 오신 당원이 한 5000명 정도 되시고, 본인이 녹색인데 아직 녹색당으로 인연을 못 맺으신 분들이 아직 수많은 당원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녹색당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여기 당원 아니신 분들도 당원을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색당은 한결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름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가려고 하고요. 2016년이 총선인데 저희가 비례 후보들은 정당을 찍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2012년도에 여러분이 찍었던 정당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고 지금 그때 정당 이름 그대로 나가는 정당은 녹색당과 새누리당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급변하나 싶기도 하고 그만큼 이 너무 시류와 상황에 따라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녹색으로 갈 만한 그런 정치. 녹색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녹색당의 손을 많은 분들이 올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떡 많이 먹겠습니다. 이거 떡, 네, 떡 많이 먹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의 가치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와, 파이팅 녹색당. 와, 네, 이게 막 손님이 와 계시니까는 막 너무 떨리네요. 네. 네, 불편한 자리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진짜 반가운 손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손님들을 더욱더 많은 연대를 원합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출연하고 싶으시다고. 혹시 여기 출연하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네, 당원분들 좀 많이 스스로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당원분들을 많이 다음번에는 동원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877일째 농성 중입니다. 오다가다 서명도 해주시고 여기 와서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네, 다음번에 오시더라도 저희는 항상 있을 겁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매주 수요일 6시에 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죠? 광화문? 생생통. 우와, 생생통. 예, 맞아요. 지금 오늘 애청자분들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 네, 광화문 생생통. 오늘 사수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오늘은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나와주실래요? 나와주세요. 네,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전단도 있고 발바닥도 있어요. 오! 네, 다 나오세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없는데? 쉿, 그런 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하세요. 네, 나와주세요. 오! 발바닥. 네, 많이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정자세로 앉으시죠? 아니, 이게 카메라 얼굴 잘 보이게요. 네. 여기 미소가 안 나와요. 다 나오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877일째 광화문 농성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전남장애인 참여철폐연대 동지와 장애화인권 발바닥 행동 동지와 함께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박수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아니요, 잠깐만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장애화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는 미소고요. 제가 6시부터 8시 이 타이밍인데 딱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 저희는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아침에 다른 주민활동가, 재민활동가, 그다음에 이렇게 미소 4명이서 시간을 쪼개서 오늘 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밤에 주무실. 예, 반갑습니다. 전남 여세사고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여수 엑스포. 진짜 먼데 아니에요? 네, 오시는데 진짜 고생하셨겠어요. 그냥 뭐 기차에서 놀았는데요. 네, 기차에서 놀았다고. 네. 그 뭐 평소에는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가끔씩 오는 날이 이렇게 오고 가는 날이 좀 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저 가끔은 좀 순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이동하면 진짜 쉴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약간 느린 속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농성장에서 10시? 2시? 2시부터 계셨나요? 네, 2시부터 계셨는데 오늘 뭐 별일 없었나요? 농성장에? 오늘 인터뷰가 너무 즉흥적인 게 너무 많네요. 오늘 지나가시는 분이셨는데 그 기자 지망생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망생인데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분에게 조금 잘 좀 기자가 되시면 잘 좀 저희 농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했습니다. 기자 지망생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급작스러운 뭔가 이런 것들이 많았군요. 자기 이야기 평소에는 설명해주세요만 한 1000번 말하고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하실 그런 일들이 많았네요. 그 미소는 6시부터 와가지고 별로 농성장 얘기할 게 없죠? 걸음이 진짜 빨라요. 같이 다니면 다리통이 터져요. 다리통이 터져. 저 숨도 헐떡거렸어요. 오늘 같이 오는 길에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많은 날 오늘 농성장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그 전남 이창준 아까 이름 말했어요? 이창준 동지? 말했어요? 나 혼자만 아는 줄 알았어. 네. 이창준 동지 오늘 농성장에 오신 지 얼마 만이세요? 한 3주 전에 왔던 것 같아요. 네, 4주 전인가? 왔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오랜만에 온 건가요? 아니면 뭐 자주 오는 건가요? 이게 텀이? 자주 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미소 활동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요즘에 기억이 어제일도 기억이 안 나서 저희도 한 3주 됐을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걸로. 네. 오늘 사수하면서 뭐 어떠한 생각들 드세요? 뭐 아니면은 지금까지 사수하면서 있었던 뭐 좀 자주 뭐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은데 뭐 되게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아니면은 되게 기분 막 더러웠던 일 이런 거? 그냥 없는데 저 산에서 3년 동안 계속 왔거든요. 계속 와서 아주 이제는 이골이 날 정도로 와서 제가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식사를 하러 가면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단골집 가면 되게 또 왔냐? 막 그러시고 그러세요. 그러시고 그러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네, 전남 여수에 사시는데 광화문에 단골 식당이 있는 사장님이 또 왔냐라고 할 정도로 단골 식당이 있을 정도로 그 농성장에 자주 결합을 해주시는 되게 좋은 거죠? 네, 이렇게 관계를 또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뭐 혹시 뭐 농성장에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이런 거 말고. 완벽한 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저희 집 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온 것 같고, 막, 그래서 되게 좋은데요. 정말 추운 날은 춥더라고요, 많이. 여수는 따뜻해요? 예, 따뜻해요. 네, 미소는 네, 예, 하실 말씀 하세요. 그걸 요청하려고 했어요. 내 마음 읽었어요? 아니, 저 아까 질문을 막 어떤 답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가지고 하세요. 저희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발바닥 농성을 지키는 날에 이게 항상 공지를 해요. 워낙 적은 활동가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지키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시간대별로 쪼개서 있다 보니까 혼자 있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어서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1월 며칠 날 이렇게 농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시는 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와서 그냥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캔커피나 딱 주시고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어쨌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운 농성장에 있다가 혹은 더울 때 막 지쳐 있다가 이렇게 회원님들 오시면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데 이제 어쨌든 서명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와서 서명을 하실 때 사실 이 두 가지 설명을 서명하는 시간 동안 다 못해요. 더 듣게 되세요. 하나 얘기할 때쯤 이렇게 다 설명을 끝내시잖아요. 근데 다 이야기를 듣고 고생한다,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가실 때 되게 약간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냥 더 많이 지나가시죠. 그럴 때는 속상하지만 어쨌든 여기 877일째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농성장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초기보다 사실 제 집보다도 깨끗하고요. 뭐 추위도 뭐 제가 사는 집이랑 비슷한 것 같고 더울 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농성이 길어지면서 초기에 만들었던 거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농성장이어서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농성의 끝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끝은 저희가 얘기하는 요구들이 정말 될 때 끝이 되겠죠.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농성장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한 분은 집 같다고 하시고 한 분은 집보다 더 좋다고. 네, 설비가 그런 거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집보다 더 좋아요? 집이 최고죠? 네, 이 농성 장애등급제랑 부양제 폐지 얼른 돼서 농성장 말고 집에서 잤으면 좋겠네요. 집에 지금 3주에 한 번씩 들어가세요? 아니요. 집에는 맨날 들어가죠. 집 갔다고 해서 집처럼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좀 투쟁적인 그런 결의의 발언도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투쟁의 발언. 구호도 외쳐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깜짝 놀라게. 갑자기
갑자기 구호를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하지 말고 그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보이시네요. 많이 하셨던 분들도 보이시지만 지나가시면서 저희에게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좋겠고요. 열심히 더 빡세게 투쟁해서 장애등급제랑 부양의무제랑 활동구조 24시간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구호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장애등급제 폐지랑 부양의무제 폐지가 사실 되게 많은 영역에 다 얽혀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희는 발바닥을 저희가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탈시설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어쨌든 장애 등급과 이제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꼭 그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는 날까지 어쨌든 이 광화문 농성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지켜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할지 몰랐지만 877일 동안 이 농성장을 지켜낸 이 많은 활동가들에게 되게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냥 뭐 이렇게 새해라서 뭘 더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이렇게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잘 서로 지치지 않고 서로 힘들 때 같이 이렇게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 활동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막 발언하시는데 아는 얼굴들이 보이신다고요? 여기 지나가는 분들 다 얼굴 다 아시는 거예요? 3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냥 하는 의뢰하는 말이죠.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출퇴근 시간은 비슷해서 다들 계속했어요. 얼굴들이라서 그랬습니다. 네, 전남 여수에 거주하시지만 광화문에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얼굴도 이제는 낯익어져 가고 있는, 저희가 그만큼 농성을 오래 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되게 능숙하게 마무리 잘한다, 그치? 근데 갑작스럽다, 되게. 네, 어쨌든 오늘 정말 877일을 또 소중하게 뜨겁게 채워주신 두 분의 동지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나가요, 빨리. 잘 가요. 네, 어느덧 두 개의 코너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네요. 마지막 코너는 깜짝이야. 네, 마지막 코너는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왔어요. 해도 돼? 하지마. 그 할래요, 그냥 다은이가? 아니. 그럴까요? 너무 미안해요. 저 원래 제가 진행인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우리 녹색당에서. 네, 진짜 몇 주만이죠. 이제 앉아있어요, 같이 해요. 인수인계네요. 여기 앉아요. 네, 아이고, 떡도 있고.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에 와라 영희예요. 마이크가 왜 이래? 하나, 둘, 셋. 네. 반가워요. 네. 아니, 어떻게 진행 잘 하고 계셨어요? 네,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인수인계만 하나 하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코너 이름 그래요? 네, 뭘로 바뀌었어요? 차별철폐 좋아요. 차별점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코너를 소개해 주시는 걸로 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1부를 마칠게요. 1부를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소개하고 이제 엔딩 멘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한 게 아니고요. 앞에 이제 1부 하고 제가 2부 하기로 했어요. 오늘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한 거 맞죠, 그죠? 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저 왜 안 보이시냐고 많이 찾으셨죠,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방송 광화문에 와라 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자, 시민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농성 877일째 2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지금 왜 이렇게 늦었냐면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이제 교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마침 이제 장애인 인권 발바닥 행동 분들이 오늘 농성장 담당인가 봐요. 그죠? 발바닥에서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어떤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이제 주로 탈시설 자립생활, 탈시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탈시설 흐름이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가운데 한 6년 전에 저희 야학을 잘 다니던 학생 한 분을 저희가 이제 시설로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었어요.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제도적으로 이러저런 것들이 좀 완비가 돼 있다고 하고 좀 준비 중이었다고 해도 뭔가 좀 준비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점들 때문에 좀 되게 좀 속상해하면서 이제 야학의 교사들, 야학의 식구들이 이제 이 형을 이제 시설로 보내게 됐는데 이름도 무시무시한 어디게요? 네, 맞아요. 꽃동네. 네, 무시무시하죠. 네, 꽃동네인데 좀 덜 무시무시한 가평 꽃동네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꽃동네 분원이죠. 근데 가평에 있는 꽃동네로 이제 이 형이 들어가신 지 6년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 형이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그 당시 이제 활동보조 24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일단 좀 치료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형이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다시 좀 나와볼 고민을 하면서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벼르던 걸 오늘 갔는데 진짜로 정말 우연치 않게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프닝도 다 하시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네, 잘 방송하셨어요? 저희 방송 되게 많이 듣는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얘기?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조회수는 이제 지지난 거는 한 2명 이렇게 조회했더라고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제가 부탁인데 좀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거 하는 동안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냥. 광화문에 와라에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 이번에 선출되셨나봐요. 그쵸? 네, 정말 축하드리고 좋은 포부나 이런 것들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 생생통도 발바닥과 전남장천에서 함께 진행하셨네요. 그죠? 네,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 다음 순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다음 순서입니다. 날씨였는데 코너 이름이 바뀌었네요. 우리 차별 철폐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팔딱팔딱거리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는 차별 철폐 좋아요. 네, 순서를 다 연습이 됐네요. 다시 한번 차별 철폐 좋아요. 네, 곳곳에서 팔딱팔딱거리는 차별 철폐 소식을 전해줄 누군가요? 오늘 소식 전해줄 분은 양유진. 양유진 활동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참 기쁠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이크 좀 해가지고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인지 좀 먼저 좀 인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이 원래 지난 8일날 그죠? 이제 구속될 뻔했었어요. 그죠? 이제 구속돼서 원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꺼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양반이 나와 있는 동안에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더 지지도 해주시고 더 많이 같이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이 모여서 이 현장에 같이 하게 돼서 오늘 특별히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차별 철폐 좋아요.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기분이 좋네요. 와, 이 사법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상식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밖에서 안에서 계속 온갖 것들을 가지고 투쟁을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새. 왜 바꿨어요, 근데? 네, 한번 뭐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차별철폐 좋아요. 네, 우리 차별을 여기저기서 받는 차별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 각지 곳곳에서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들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륭 노동자분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이 오체 투지를 하셨어요. 오체 투지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설명해주세요. 알아요? 미안해요. 알아요. 네. 오체투지라는 거 이게 불교에서 절을 하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신체의 5군데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대면서 정말 제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오체투지를 했을까? 그 12월 22일부터 기륭 노동자분들은 22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분들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엊그제였죠. 해서 오체투지를 계속 진행하셨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을 알려내고 이렇게 이제 자본에 맞서서 정말 기나긴 싸움들을 해온 동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싸움을 알려내고 그리고 그런 사장들, 회장들에게 책임을 함께 지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 오체투지는 정말 뭐 이렇게 경찰들이랑 사실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는데 굉장히 경찰들과 또 마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게 화가 나고 그랬던 건 얼마 전에 그 쌍용차 노동자분들이 정부청사 앞이었나요? 네,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또 경찰과 막히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굉장한 폭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병원까지 실려가시고 막 안경도 깨지고 몸도 다치시고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 이렇게 경찰들이 병원까지 와가지고 모욕죄로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아니 누가 뭘 잡아가요? 경찰이 모욕죄로 잡아간다 그랬다고? 네, 경찰이 이제 모욕죄로 당신들이 경찰에게 모욕을 줬다 맞죠? 저도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해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되게 억울해요. 우리가 되게 모욕스러운데 지네들이 경찰분들이 먼저 모욕을 줘놓고 자기들이 모욕스럽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병원에 지금 이송된 분을 막 잡아가겠다고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욕죄가 걸렸었거든요.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 경찰이 어딘가 물어보신 거죠? 네, 경찰. 네, 같은 경찰서예요. 아무튼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기룡 노동자분들은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옆에서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이제 가시는데 또 거기서도 막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대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운전자로 계셨던 분이 또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차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잡아갔다고 그런 이야기들 듣는데 정말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그 영장 신심 심사 그 문서를 받고 통지를 받고 열심히 준비하던 때라서 되게 같이 함께 하지 못해 되게 안타까웠는데 다 겪고 나니까 되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투쟁을 계속 알려내고 하는 활동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또 쌍용차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인드라 사장이 한국에 오신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페이스북 뭐 뉴스 이런 걸 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는 아침부터 쌍용차 노동자분들 이제 굴뚝에 계신 이창근 동지와 이제 김정욱 동지가 Let's Talk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런 거. 그죠. 아, 되게 똑똑하네요. 알아요, 좀. 네. Let's talk. 그랬더니 트위터로 녹색으로 썼는데. 네. 녹색 그러네요. 마인드라 회장이 트위터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I'm in the plant. I'm happy to meet you. 뭐라고요?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공장 안에 있다. 당신들을 만나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자니까 만나서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당신을 만나게 돼 반갑다. 난 공장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또 이제 막 이제 만났었나 봐요. 김득중 위원장이랑 이제 사장이랑 이렇게 회장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그거는 내용이 되게 길어가지고 저도 아까 금방 봤는데 페이스북을 참고하세요. 그 고동민 동지 페이스북 찾으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기자회견문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대충 적혀 있어요. 1월 14일 오전 6시 반부터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70여 명이 그 공장 정문 앞에 아난드 회장이래요. 아난드 마인드라 아난드 회장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지부에서는 우리는 소통의 가치를 믿는다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얘기가 진심이라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만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8시 55분에 그 회장이 이제 들어갔고 쌍용차 지부를 만나겠다는 연락을 했대요. 오, 정말요?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김득중 지부장, 김정은 수석 부지부장 9시경 회사 본관으로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뭐 갈등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회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네, 어쨌든 일단 만났으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민중의 날씨였다면 어쨌든 우리의 투쟁이 반짝반짝 빛나고 맑은 날씨였다고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투쟁, 우리 동지들의 투쟁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소식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좀 이제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1월 6일날 그 희망연대 노조 아시죠? 그래서 케이블 노동자분들이 이제 희망연대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거기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잘 몰라요. 뭐 CNN, 뭐 LG, 뭐 SK 등등이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제 해화동으로 가는 길에 SK 건물이 그 종각역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가수 같은 분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이제 이렇게 빨간색 상징하는 그 몸핏을 입고 어떤 노동자분이 진짜 무슨 박효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월 6일날 이때가 48일째 파업 중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본사를 이제 점거하는 농성을 600여 명이 이제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넘는 분들이 221명이라고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분들이 몽땅 연행이 됐었대요. 와, 이것도 진짜 열받는 일이죠. 이때 또 저도 이렇게 그 실질심사 준비하느라 또 뉴스로 안 보고 너무 속이 상했는데 연행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인가가 구속이 됐다고 들었는데 탄원서도 뭐고 했는데 한 분이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3분이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한 분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지난 CNM의 결과는 나름의 성과를 또 냈었잖아요. 그래서 SK 동지들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희망연대 노조니까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투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올해가 바로 6주기입니다. 무슨 6주기인지 아세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우리 그 용산 참사 용산 학살 6주기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용산 학살이죠. 우리는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바로 13일 화요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오전 11시에 있었고요. 15일, 내일이죠. 목요일날 추모 기도회가 같은 곳에서 오후 7시 반에 촛불교회 주관으로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일 그 다음 매일 있어요, 일정이 여러분. 네, 16일 금요일에는 용산 참사 6주기 추모 문화제가 저녁 7시에 조계사 정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있겠고요. 17일 토요일에는 김석기 퇴진 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 선전전을 11시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어요. 그리고 20일 날 화요일부터 모욕 참배 및 추모제가 모란공원에서 12시부터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추모 전시회가 있는데요. 서울시 시민청 갤러리, 그 시청역에 시청이 있죠. 거기 지하 1층에 가시면 시민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20일부터 25일까지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2일 목요일에는요, 추모 토론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건데요. 좀 아시겠네요? 네. 이중 활동? 네. 아니다. 네,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죠. 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수요일에는 추모 미사가 있는데요. 저녁 7시 명동 카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벌써 또 6년째 되는 해이고 이렇게 레아의 또 이제 맥주집이 또 있죠. 그 레아의 맥주집이 있다고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숙대 입구역에 레아 이제 이충현 부부님께서 이제 다시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많이 또 함께 하면서 우리 6주기를 잘 추모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또 페이스북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용산 그 검색해서 용산만 쳐도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잘 체크하셔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은 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얘기 좀 했어요. 이렇게 여기 유진 활동가님이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겪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까 앞에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 소개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좀 그래도 인사를 좀 이 자리 빌어서 한마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한마디 좀 하고 차별철폐 좋아요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너무 진짜 하여튼 양유진, 박승아뿐만 아니라 어쨌든 요 근래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장애인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뭐 사회운동, 운동 진영을 어쨌든 계속해서 탄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경찰분들이 되게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검찰도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들에 호되게 혼내는 한 꼭지지 않았나. 사실 다른 분들은 어쨌든 계속 구속되는 일들이 이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번은 혼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주변에 되게 5,000분 이상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이제 해주시는 변호사 선생님도 있었고 그랬지만 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일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제가 또 삐를 받아가지고 어저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건 역시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공무원, 총 그냥 넓게 말해서 공무원 분들 그리고 뭐 사법체계 안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건강한 생각을 좀 가지고 함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한국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갈 길은 되게 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동지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껴가지고 같이 이제 임영희 DJ랑 같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딱 그날 이제 기각이라는 통보를 받고 계속 웃었어요. 눈물도 났지만 너무 낄낄대면서 꼬숩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꼬숩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을 정말 잘해서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집으로 가는 길에서도 그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말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네티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되게 억울한 일을 돌파했던 내용이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었던, 기각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옆에서 항상 계속 도와주고 힘을 주셨던 분들 덕분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우리 이 사랑의 힘과 희망의 힘을 같이 잘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루하루 좋아요. 화나는 일이 잘 수그러들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큰 활동을 또 결의하고 계시고 이제 뭐 다음에는 뭐 얄짤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하겠지만 어쨌든 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차별철폐 좋아요의 양유진님이었습니다. 네. 이게 작가님이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 다 얘기한 거죠? 뭐 혹시 써놨는데 얘기 안 해서 아쉽거나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냥 진행하면 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장애 등급제 부행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15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엔딩 멘트를 제가 아까 사실 중간에 좀 읽다가 좀 웃음이 났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항상 열심히 써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 웃지 않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유진 활동가가 이렇게 좀 여기서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기쁘고, 근데 그 과정들에서 많이 속상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최근에 뭐, 아까 얘기한 기륭과 뭐 쌍용차 동지들의 오체투지라던가 뭐, SK 노동자들이 저는 220명 연행됐다고 해서 사실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와, 멋있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좀 이상한 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정말 좀 공세적으로 좀 투쟁할 필요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진이가 나오고 나서 엊그제인가 이제 저도 이제 딱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바빴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친구가 구속되면 제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기각이 되고 이제 엊그제인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좀 일상을 즐기면서 스타벅스에 커피를 한잔 하러 갔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누가 쿠폰을 줘가지고 올라가서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근데 그날이 아마 이제 그 쌍차 동지들이 그 광화문 저기 광장에서 자고 이제 청운동에 가려다 못 가고 아마 이렇게 해산을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또 이후에 들었는데 저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그 광화문의 그 풍경들과 빌딩들과 차들과 이런 게 너무 되게 막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리 곁에 있는 동지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했던 것들 우리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투쟁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게끔 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박살내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죽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느낌들이 이제 우리 일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일상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언제나 늘상 흘러가는 그런 일상들은 아니구나. 우리도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이제 9분이 계신데 저분들 그리고 여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들 지나가는 시민분들 모두가 다 되게 소중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가평 꽃동네에 오늘 갔던 데가 이제 희망의 집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담배 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앞에서 담배를 한 대 같이 피고 있는데 씨발 희망의 집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디에 있던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일상조차도 다 소중할 텐데 이런 일상을 좀 망가뜨리고 뺏고 좀 부서뜨리려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끊임없이 열심히 투쟁하고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차별 철폐에 이 각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팔딱팔딱 싱싱한 차별 철폐 움직임을 전해주시는 차별 철폐 좋아요.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엔딩 멘트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적어놓은 거? 다 끝난 거죠? 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디오가 벌써 15번째 매주 빼먹지 않고 진행했더니 105일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놀라운데요? 음악이 나오네요? 틀어주세요. 네, 겨울을 걱정하고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에 와라 영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등급제 고양이미제 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걱정하며 라디오를 시작했고 올겨울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추위에 떠는 상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 얼마 안 되는 날들에 봄이 올 때까지 가슴 따뜻한 소식들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누구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나 아니죠. PD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16일에서 17일에 광운대에서 그랜드마스터 클래스라는 지식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시민 여러분 아세요? 그랜드마스터 클래스라는 지식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제 여기 세계 유명한 지식인들, 석학들이 모여서 젊은 지식인들과 만남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친구가 여기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죄송합니다. 알랭드 보통 이 사람 이름인 거죠. 알랭드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좀 웃기잖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온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랭드 보통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알랭드 보통 알아요 정말?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유명해요? 좀 무식한 거 티내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알랭드 보통. 미안합니다. 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절했지만 알랭드 보통이 누군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랑과 삶과 인생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힐러더라고요. 이번 주 라디오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인용해봐야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상하게도 플라톤에게서 인용할 말을 찾았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와, 기가 막힌 말이네요. 어쩌면 지금 현재에 딱 맞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별건 없습니다. 그쵸?
내 삶 그리고 주변인들의 삶 그것이 정치인데요. 맞나요? 우리 정당 운동하시는 녹색당 동지들 맞아요? 맞다고 하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불편함들을 어쩔 수 없다고 참고 견디라고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강요한다면 그 불편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현재고요. 이번 한 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정치와 현실과 삶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상 오늘 15번째 광화문의 와라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플라톤이 했던 얘기를 드릴게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이곳 농성장에서 또 많은 현장에서 똑똑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돈만 하는 저질, 네, 권력만 하는 저질들, 이 저질들, 일상을 파괴하는 저질들에게 대왕똥침을 날리는 2015년이 될 것을 함께 결의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함께 결의하면서 오늘 광화문의 와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16번째 광화문의 와라에서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